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20대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써 10년을 함께 해왔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항상 저를 부족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예전과는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너무 손해본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시모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퍼부어댔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는데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듣기 싫은 말들을 했었다면 이번에 보인 행동은 저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꽤 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남편의 어머니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시모는 그런 건 본인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시모가 던진 유리컵이 제 머리에 맞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일인데도 시모는 유리컵이 제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게 많이 아쉽기라도 한 듯 또 다른 물건을 잡으려 하길래 남편과 평생 영 끊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하시라고 강하게 시모를 향해 경고했어요. 저에게 유리컵을 던진 행동부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남편을 보고 그날은 꾹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받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20대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왔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중간에 아이까지 낳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시모는 그런 제가 노력한 건 보려 하지 않고 남편이 대기업 연구소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거에 비해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할 도리만 해왔는데 저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유리컵까지 던진 걸 보면 저를 내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시댁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청소한 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이 시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당신 힘들게 했어?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저번에도 잠깐 자리 비우게 되면 당신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했구만. 또 나 없는 사이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안 되겠다. 나도 참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오겠다.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 온 거지. 보통은 어머님 댁에 잘 안 오잖아. 내가 당신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무래도 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겠지. 그전에도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는데 당신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 아버님도 계시는데 무조건 안 올 순 없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얘기하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녁도 다 먹었고, 당신도 아버님과 볼일 끝났지? 남편도 시모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시댁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남편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었는지 그날 이후 시모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를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을 듣게 될 게 뻔한데 괜히 감정 상하는 것보단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간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훈아,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하다. 며칠 전부터 물 한 잔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도 말을 안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써서 왜 그러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너희 엄마가 너를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 네가 오면 알려주겠다는데 계속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너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많이 바쁘지 않으면 집으로 좀 올 수 있겠어? 일단 너희 엄마 먼저 살리고 봐야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없더니 저희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화가 많이 났는지 물 한 모금 안 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었죠. 결국 이 문제로 직접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시모가 계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안을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 뒤에서 시모를 바라봤는데 삐쩍 말라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에게 전화통화로 들었을 때처럼 시모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식음을 전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도 시모는 아예 남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서 남편은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면서 일단 물을 건네드렸어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처음으로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너는 엄마의 아들이면서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보다 옆에 끼고 있는 네 마누라가 더 좋다는 거니? 어떻게 둘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니? 며칠 전에 어머니랑 이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는 이 사람이 법적 소송으로 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셨죠?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죠? 저 이 사람 없었으면 박사과정 밟지도 못했고 대기업 연구원은 꿈도 못 꿨어요. 옆에서 정말 많은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제가 잘나서 대기업 입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엄마는 아직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시모에게 뭐가 문제인지
왜 저희 부부가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금전폐를 해서 걱정하는 모습보다 시모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설명했고, 시부는 시모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시모가 정말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다시 되물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만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네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대기업에서 일할 자격이 될 정도로 능력이 좋았었다. 내조 그거 얼마나 해줬다고 호들갑이야? 어찌됐든 네가 내 아들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했던 말인데 그게 뭐 잘못됐니? 그래서 유리컵에 머리를 맞았어? 맞출 생각이었으면 너한테 직접 던졌을 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니? 내조 그거 별것도 아니고 너보다 능력 좋은 여자가 훨씬 더 잘해주겠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뭘 더 해줄 수가 있겠어?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연봉 1억 받으면 뭐해? 네가 뒤에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 보상받겠다고 다 까쳐먹을 텐데.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20대 때 제가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사람과 제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좋은 여자 만나서 뭐하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옆에서 단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저를 위해 살아온 여자예요. 이 사람 혼자도 아니었고 저희 사이에 아이도 있는 거 알면서 갈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 손자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양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족들 중에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는 저희 가족이 잘난 집안도 아닌데 이 사람 집안과 비교하는 거 정말 보기 별로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만 안겨주면 평생 찾아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생각 잘하셔서 행동하세요. 이 사람처럼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여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시금 전폐하시면 그땐 그러시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을 테니까 피곤한 일 만들어서 아버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살아요. 남편이 그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 시모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돌리고 계셨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부가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 시모도 조심해 주길 바랬는데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들을 풀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남편의 앞날보단 그냥 제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내조하는 동안 아이까지 돌보다 보니 시모를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점들이 시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날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최대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저를 만나지 않으려는 시모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개인적으로 시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려 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위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맙게는 생각한다만 이 정도로 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어찌됐든 나는 네가 내 아들과 젊은 나이에 결혼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동훈이 아버지가 둘의 결혼 허락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무조건 반대였어.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저 노력하고 있잖아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저도 노력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묻니? 너희 집안이 체력이 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안 했겠지. 우리 집안보다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잖아. 너랑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게 둘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네가 오늘 나한테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이 명품 가방, 이거 누구 돈으로 결제한 거니? 내 아들 돈으로 결제한 거잖아. 교대 근무하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 명품 가방을 나한테 선뜻 사주겠어? 이딴 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얘따, 이거 받아라.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 돈 봉투로 뭘 어쩌자는 건데요? 10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제 인생 바친 게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도 많은 거지. 너, 내 아들과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텐데 3천만 원은 거저 생기는 돈이잖아. 둘이 이혼하는데 어느 시애미가 돈다발로 3천만 원이나 지어주겠니? 너는 정말 좋은 시애미 둔 거다. 이걸로 손녀 교육비 충당해라. 교대 근무하는데도 돈벌이가 시원찮을 텐데 풀칠 정도 해줄 만큼의 돈은 챙겨줘야지. 저는 시모의 말을 듣던 도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는데 저에게 뱉은 독설들이 너무 거북하게 들려와서 그랬는지 결국 그날 시모와 만나서 먹었던 음식을 전부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숨을 고른 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모와 만난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여보세요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저는 시모에게 받았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었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남편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 진정이 되고 나서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말을 듣게 된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본인도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며 영상통화로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영상통화를 연결해둔 상태로 다시 자리로 돌아온 뒤에 가방을 한쪽에 올려놓은 뒤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시모를 향해 올려놓았어요.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막말이 이어졌고 이번엔 전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한참 있다 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됐을 테고 이제 답을 좀 들어볼까?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힘든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한테 잘한다 해도 이번에 봤지? 내가 시금 전폐하니까 결국 찾아왔잖아. 다음은 내가 뭔 짓을 할 것 같니?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엄마인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거다. 나는 앞으로 더 독해질 거고 둘 중 하나 피 볼 때까지 끝장 볼 거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볼래? 아니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 아들 그만 놔줄래? 대기업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 많다더만. 그런 좋은 여자들은 시도 얼마나 좋겠니? 내 아들 인생길 환한데 가로막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거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10년을 함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개도 안 물어갈 물건이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교대 근무하는 아무 남자들이나 잡아서 살거라. 자, 3천만 원. 왜? 이걸로는 정리? 더 필요해? 너한테는 3천만 원도 많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보고만 있었는데 건네준 3천만 원을 받지 않자 그 돈으로 제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어요. 카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광경을 영상통화로 보게 된 남편은 카페 문을 열며 들어왔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게 된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들고 있던 돈다발을 급하게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미 남편은 영상통화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전부 다 봐버렸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가방을 세차게 뺐더니 돈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녹화해 두었다면서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는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자와 만나라고 이혼을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삶이 두세 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한 번인데 쟤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면 좋잖아. 그래서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찔러주려 했던 거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잖아.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하는 쟤랑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너랑 완전 급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니? 엄마는 너를 배 아파 낳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짐을 전부 다 짊어지려 했던 거야. 저런 여자 때문에 너까지 급이 낮아져야 되겠니? 쟤는 여기까지가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너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라. 솔직히 너도 원했잖아.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지 않은 인물 좋은 여자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여자들과 새 출발하고 싶지 않던? 너는 엄마랑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니?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어? 쟤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를 나눴잖아. 전류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엄마가 정리 다 해줄게.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심각해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한 게 잘못이었어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었고 그 오랜 시간 학업에 매진해서 겨우 박사과정 밟아 대기업 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 행복을 이런 식으로 걷어짜 버리시네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은 저를 위해 10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위해 뭘 해주셨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뒷짐지고만 계셨지.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있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에 제 주머니에서 돈 빼갈 생각만 하셨지.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는 동안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3천만 원, 이 사람이 10년간 저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한테 온갖 상처받아가면서 피해봤던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유리잔까지 던졌다고 했죠?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던진 유리잔에 머리를 맞기라도 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 올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돈은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생각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어머니가 들기에는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주고 싶은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도 영상 보냈어요. 아마 지금쯤 확인하셨겠죠. 아마 아버지도 예전과 같진 않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천륜이라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을 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볼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어머니는 돈을 사랑한 거겠죠. 능력 있는 여자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걸 바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막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있던 3천만 원과 명품 가방까지 뺏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며칠 뒤 시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는데 잠깐 외출한 사이 시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는 결국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또다시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속아줄 생각은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찾으려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시모가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로는 상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모가 분명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실종한 것처럼 이를 꾸미고 또다시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부도 남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저와 제 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노했을 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확고하게 대처를 해준 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하던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작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여자와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었는지 너무 황당하기만 하네요. 작년까지 함께 했었던 아내와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었고요. 알고 지낸 지는 3년 정도 되었으니 거의 5년을 서로 얼굴 보며 지냈었어요. 그리고 재혼이었고 재혼하기 전에 함께 있던 아내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어요. 저와 작별한 아내 이후 2번 다시 새로운 사람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저 또한 재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2번의 실패는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까지 글을 쓰게 되었는지 듣게 되신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것 같네요. 아내와 결혼을 하기까지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워낙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위로 형님만 세 분이라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만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 가져올 것 같아 아내와 오랜 시간 설득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에는 눈치 보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처가댁이 저와 같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고 같은 직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대화하는 부분에서 통하는 건 많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던 작은 매장은 손님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와 다르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장인어른이 주측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며 형님분들께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계신 정도입니다. 저와 다르게 국내에서도 손님들이 많은 편이지만 거의 대부분 수익은 해외로 수출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아내는 따로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의류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었어요. 저희 건너편 매장이었기 때문에 멀리에서만 봐도 손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같은 동종 업계였고 워낙 옷들이 독특해서 살짝 관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고 나중에는 함께 디자인을 해서 판매까지 하게 되었었죠. 반응도 나쁘지 않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설득시키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장인어른은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을 함께 하길 원하셨지만 형님들의 따가운 시선에 차마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았어요. 뭐든지 혼자보다 둘이 좋았고 괜찮은 아이템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가끔 손님들께 반응이 나쁘지 않은 디자인의 옷이 나오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대량 주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받는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처가댁이 워낙 잘 사는 집안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자기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장 하나 차렸을 때도 혼자 벌어 가게를 차릴 정도였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지만 자기 딸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존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운영이 잘 되던 장인의 사업이 계속해서 휘청거리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인과 형님들이 만든 옷이 해외에서 점점 인기가 떨어졌고 주문량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식은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었죠. 결국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사업이 위태로워지면서 긴급 회의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저 또한 침이 마르는데 장인 같으면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힘들었겠죠. 그래도 침착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옷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적자가 심한 편인가 봐. 다른 곳에서도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도 더 이상은 볼 게 없을 것 같다며 다른 의류업체랑 계약한 것 같던데. 아빠가 나랑 당신이 함께 도와줬으면 한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도움이 되겠어? 해외를 겨냥한 디자인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유행을 어떻게 따라가?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형님들이 있는데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제한적일 것 같아.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으니 당신도 우리 매장 일에 신경 써주면 좋겠어. 내가 언제 소홀히 한 적 있었어? 그냥 오는 기회도 아니고 이참에 당신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오빠들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도와줘서 괜찮은 반응이 온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안 그래? 아내의 말에 해보고 싶었지만 형님들이 저를 워낙 싫어하던 모습이 생각나
섣불리 하겠다고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장인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다시 한번 부탁하게 되면서 아내와 함께 해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사전 조사를 한 뒤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 생각해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한 샘플 옷이 나오게 되었고 장인과 따로 만나 옷을 보여준 뒤 설명을 하는데 이리저리 옷을 바라보시더니 생각하지 못한 디자인의 옷이 나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혼자 한 게 아닌 아내와 함께 이뤄낸 성과여서 기분이 좋았고 본격적으로 옷을 만들어 처음으로 해외에 도전한 결과 너무 괜찮은 반응이 와서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는 전화에 회사는 정신 없어졌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좀 더 넓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당연히 알게 된 형님들께서 저를 따로 불렀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얻어 걸려 한 건 했다고 하지만 이번 건으로 우리 함께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약서를 썼다거나 따로 만나 추가적인 계획을 한 건 아니겠지?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더 이상 선을 넘어온다면 우리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번 일만 끝내고 발 빼도록 해. 알겠어?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조차고 장인어른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이고 부탁해서 아내와 함께 잠도 못 자가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좋은 말을 해주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말만 하시니 솔직히 너무 서운합니다. 내가 자네 속셈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분명히 우리를 내치고 네가 이 자리를 꿰차려고 그런 거 아니야? 큰형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전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장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도 아닌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민하게 나오시니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형님들처럼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옷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는데 그런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았지만 차마 형님이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했었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장인은 다음 상품의 디자인 또한 부탁했고 아내도 좋은 기회인 만큼 두 번째도 열심히 준비하자고 했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결국 화가 났는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처갓댁에 찾아가 난리를 치게 되었고 장인과 같이 살고 있던 큰형님과 한바탕 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큰형님은 오로지 장인의 뒤를 이어나가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여태껏까지 제가 아버지 뒤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왔는데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무작정 저놈에게 디자인을 맡겨요? 딱 봐도 별로더만. 잠깐 반응 좋았다고 다음 것까지 맡기는 건 아니죠. 그럼 너는 우리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려운 시기에 숨이라도 쉴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우리 김서방에게 부탁한 건데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저놈? 김서방이 너 친구냐? 여태껏까지 이 회사가 너 혼자 이끌어온 거야?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여기까지 끌고 온 걸 너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장 사과하고 앞으로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이한테 부탁한 건 너희들 전부 조금이라도 토달지 말거라. 이건 명령이야. 김서방 앞에 두고 내 자식 지금 쪽 주는 거야?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 자기들한테 의견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당신이 문제인 거지. 왜 우리 아들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김서방,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나? 우연히 하나 얻어 걸린 거 가지고
지금 으쓱대는 거야, 뭐야?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자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세영이 너도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오냐오냐 키워줬더니 오빠들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려 들어? 앞만 보지 말고 어떻게 될 건지 생각 좀 하고 움직여. 아내가 처갓댁에 가는 순간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집안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가라앉지 않고 있던 형님들과 장모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런 와중에 장인은 저에게 계속해서 다음 상품의 디자인을 맡겼고 아내는 형님들과 장모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하자고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분명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장인의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내와 함께 정말 열심히 일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함께 운영하고 있던 매장의 문을 잠시 닫게 되었고 장인의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님들과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한 적 단 한 번도 없이 얼굴 볼 때마다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만들게 된 상품 또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순식간에 형님들은 뒤로 밀려지면서 장인의 눈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어요. 불만이 가득했던 형님들 또한 장인의 말을 한 번에 듣지 않고 반항을 하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형님들과 저는 다음 상품을 만들어 투표를 진행해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상품을 출시하기로 장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회사 내에까지 분열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 형님들을 지지해주는 분들과 나눠지게 되었고 다음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의 호응이 좋은 쪽이 해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시선이 더 많이 있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회사 분위기 망친다며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지시 때문에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 말고는 전부 마지못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장인의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디자인을 전공하고 꽤나 이름 있는 곳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장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지 고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의류 매장 하나 차려 소소하게 사업을 했던 보잘것없는 놈이 갑자기 장인 옆에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처럼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형님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상품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된 투표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충격적이게도 저와 아내가 만든 상품이 월등히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면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저희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도 좋지만 어느 상황이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평가였고 형님들이 만든 상품은 실용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 앞에 좋아하는 표정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형님들과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형님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걸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건 저도 도저히 할 짓이 못돼 장인에게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밤새 가며 작업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는 상품을 만들게 되었어도 즐겁지 않다는 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장인과 신중하게 대화를 한 뒤 다음날부터 아내와 함께 저희가 운영하던 매장을 다시 오픈했어요.
아내는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걷어차냐며 불만이 가득했지만 가족과의 불화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제가 디자인한 새로운 옷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내가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건 자네도 봤겠지만 새로운 옷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네. 그런데 이렇게 그만둔다는 건 고객들에게 등을 돌리는 거고 회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앞으로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게 뻔한데 자네도 그런 모습 보고 싶지는 않잖아. 자네가 나와 함께 정식으로 계약하고 일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는 정말 2번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아버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처럼 좋은 스펙도 없고 그냥 골목에서 작은 매장 하나 차려 제가 디자인한 옷 몇 개 파는 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전문 지식도 떨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좁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고객들의 눈에 띄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좋은 상품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네요. 회사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가족 또한 중요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형님들과 장모님께 안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차라리 저보다 더 좋은 사람 찾으셔서 회사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장인은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옆에 있던 아내는 그렇게까지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했지만 결혼 이후 장인에게 인정받은 것만도 만족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큰형님과 장모님이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었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장인이 급할 때는 도움받을 거라는 말 한마디 하시고 저를 놔주셨네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말이 기분 좋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장인의 한마디에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매장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매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만든 옷을 살펴보고 있던 도중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고 저와 아내가 만든 제품 이외에는 매출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 회사가 힘들다며 어렵게 말을 꺼낸 만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장인의 말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아내가 대신 그렇게 하겠다면서 정식으로 회사에 소속시켜 달라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제 의견은 무시한 채 아내와 장인의 결정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결국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쉽게 조율이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해 편의점에 들려 맥주 좀 사가지고 들어가겠다며 아내를 먼저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렇게 맥주와 안주거리 사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도착했을 시점에 갑자기 뒤에서 차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버린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의사가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의사가 밖으로 나갔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들이 들리길래 귀를 기울이니 장모가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네요.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골절된 것 말고는 다른 곳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긴급 처방은 했지만 그래도 골절됐으니 병원에서 수술받는 게 장애를 남기지 않을 텐데요. 여기에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문제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할 테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어머니, 어떡하면 좋죠? 저도 모르게 그만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 술 기운에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내가 브레이크 잡으라고 했지. 그냥 위험만 주라고 얘기하니까 왜 감정을 제어 못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지금 세영이가 나한테 전화 와서는 자기 남편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어쩔 거야? 네가 이런 사고를 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 자리 뺏길지도 몰라. 그냥 여기에 가둬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당분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천천히 설명한 뒤에 이혼을 하던 뭘 하던 우리 집안과 인연 끊게 만들 거니까 그때까지 너는 표정 관리 잘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니? 제발 술 먹고 운전 좀 하지 말라고. 너 술 먹은 거 미리 알았다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았을 텐데. 전부 내 잘못이다. 나도 저놈이 솔직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장모와 큰형님의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일부러 뒤에서 차로 바쳤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영이가 찾고 있다는 말에 비명을 지르자 살짝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더니 장모와 눈이 마주쳤고 조심스럽게 형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장모에게 제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자기 집이라며 지하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하더니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며 불안해하는 장모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알겠다며 침착하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자 큰형님이 갑자기 사람 마음 바뀔 수도 있다며 풀어주지 말자고 장모의 손을 잡고 갑자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더 이상 제가 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때 큰형님이 제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왔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네요. 네가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면 다음 상품 디자인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네가 이렇게 됐으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신 너가 만든 디자인을 가지고 회사에 갈 테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디자인 좀 만들어봐. 형님 지금 정신 나가셨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으면서 병원에 데려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서 디자인을 만들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형님이 말하는 대로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간 순간 콩밥 드실 준비하세요.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버지 집이 아니야. 다른 곳이지. 그냥 너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것뿐이지. 이곳은 나와 어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 공간이라고. 어차피 여기에는 경보장치까지 있어서 나가려고 시도해봤자 소용없어. 밖에는 경비까지 세워놨거든. 고집 부리다가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던지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새롭게 디자인된 상품을 만들어 내놓던지 알아서 해라. 너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알지? 평생 장애 가지고 싶으면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금도 밖에서 너를 하루 종일 찾고 있는 내 동생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네. 형님의 말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를 찾고 있을 아내 또한 너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디자인에 필요한 물품들을 건네받은 뒤 좋지 않은 몸으로 쉬지 않고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다가 혼자서 하려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완성하게 되었고 완성된 디자인의 상품을 받으러 온 큰형님은 아무 말 없이 가져가더니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며 처음 약속한 거래와는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그때 장모와 형님이 문 밖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너는 지금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현실을 잘 보고 판단해야 돼. 여기는 아무도 못 찾아. 그냥 여기에서 우리는 최대한 이용만 해먹고 세상 떠나게 하면 된다고. 저놈은 절대 우리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문제로 인해 아버지가 한평생 끌고 오신 사업 망하게 할 거야. 너만 눈 감으면 된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았어. 나도 이런 상황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받았지만 우리 가족이 우선인 거 잘 알고 있다고. 그래도 좋게 말하면 눈 감아주지 않을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내가 들어가서 잘 설명할게. 안 돼.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너도 이제 잊어버려. 더 이상 저놈에게 미련 두지 마. 좋은 남자는 많다니까. 아내는 결국 저보다 가족을 택했고 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서로 믿고 의지한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에 등을 돌리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아내 또한 저를 버리니 더 이상은 폐쇄된 공간에서 있을 수 없었어요. 모두를 용서할 수 없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만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새벽 시간쯤 됐을 때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하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도중 도저히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 선택한 방법은 새벽 시간에 잠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비원들을 제압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보통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사람만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한쪽 손에는 경보장치선을 끊어버린 전깃줄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안쪽에서 난리를 치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왔고 온 힘을 다해 넘어뜨린 뒤 경보장치를 들고 얼굴을 향해 날렸습니다. 얼굴에 맞은 경비원은 비명을 질렀고 그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저를 찾으려고 달려오는 경비원들을 피해 어두운 산속에서 몸을 납작 엎드려 들키지 않게 숨을 죽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아픈 다리를 이끌며 힘겹게 산 밑으로 내려와 도로가에 도착할 수 있었고 지나가는 차량에게 손을 흔들어 겨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린 뒤 범행을 저지른 장모와 형님이 붙잡히게 되었고 아내 또한 제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방조한 죄를 물었네요.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장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난리가 났고 저희 집안까지 뒤집히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네요. 결국 세 사람 전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끝이 났지만 아내에게 왜 그랬냐며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고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위험에 빠뜨린 그 사람들이 징역을 살고 나오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까봐 그것 또한 걱정이네요. 지금 현재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모든 손해배상 비용을 받았지만 장애를 가지게 된 다리 한쪽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고 말았습니다. 몸에 남아버린 후유증이 아직도 저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결국 장인의 회사도 이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부도가 나게 되었지만 만약 서로 좋게 했다면 지금도 잘 이끌어왔을 텐데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자신의 욕심이 때론 과하면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완전 범죄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힘내시고 언제나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웃음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이 나이쯤 되니 살아온 세월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곤 하더라고요. 전 어린 나이 일찍 결혼을 했지만 매일매일 술만 마시는 남편에 지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도 재혼이었지만 남편도 재혼이었습니다. 전 첫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고 지금 남편은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에겐 문제되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의 남편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두 번째 결혼이라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지금 남편은 사별을 하여 딸아이와 단둘이 남았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내 딸까지 본인 딸로 키워줄 수 있겠어? 어려울 거야.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쉽나, 안 그래? 잘해도 본전, 못하면 주변에 따가운 시선. 당신한테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 그래도 괜찮으면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당신이랑 결혼할 때부터 이미 유경이도 내 딸아이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었어. 그러니까 걱정 마. 완벽하진 않지만 유경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안심하고 나랑 유경이 잘 지내는 거 지켜봐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정말 잘할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담담하지만 진심을 담은 말투로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살림을 합쳤어요. 그때 딸아이 나이는 6살이었죠.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으면 처음 보는 저를 곧장 잘 따르더라고요. 참 예뻤습니다. 낳진 않았지만 키운 정이 뭔지 정말 제 딸인 것처럼 살았죠.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제가 친엄마인 줄 알더라고요. 그 어떤 말보다도 기쁜 말이었죠. 아니, 어쩜 딸이 엄마랑 똑 닮았네. 정말 예쁘다. 엄마랑 딸이랑 아주 미녀야, 미녀. 아유, 예쁜 모녀 지나가네. 어머, 정말? 그렇게 닮았어? 유경이가 더 예쁘지. 그래도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그런 건가? 아유, 그러게. 아니, 어쩜 그렇게 판박이야? 유경이도 성격이 꼼꼼하잖아. 꼭 엄마 닮은 것 같다니까. 꼼꼼하고 예쁘고. 그렇게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딸아이가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의 모습을 보며 참 흐뭇해했죠. 재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참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평생 이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저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던 것이었죠. 정말 그때의 심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어쩜 이렇게 남자복이 없나 싶으면서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너무 슬프고 속상했지만 놀랄 딸아이를 생각해서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선 저에게 딸아이를 왜 제가 키워야 하냐고 했죠.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제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아직 혼자의 몸이니 괜찮다 하며 다시 새 출발하라고 저를 다독이셨죠. 네 친딸도 아닌데 왜 네가 키우니? 거기 친가 친척들 있다며 거기로 보내던지. 너도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애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건 줄 알아? 정든 건 떼면 그만이야. 알아?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사.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 유경이 내 딸이야. 단 한 번도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아빠도 이런 불쌍한 유경이 어딜 보내라는 거야, 엄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겠어? 그냥 유경이 내 딸처럼 잘 키울게, 어? 그러고 싶어. 미쳤어. 네 딸도 아닌 애를 왜 네가 거두겠다는 거냐고. 막말로 솔직히 꼴랑 2년밖에 더 살았어? 그냥 보내버려, 얼른. 절대 못 보내. 난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잘 키워주고 싶어. 그리고 유경이도 날 정말 많이 따르기도 하고. 이거사,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어? 엄마가 나 좋자고 이러니?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친정 엄마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전 딸아이를 차마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친가 쪽도 막말로 아이를 떠맡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역시나 딸아이를 맡아달라고 할까 봐요. 남편이 딱히 남긴 유산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딸아이를 키워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전 이런 딸을 걷어서 제 딸로 잘 키워내고 싶어졌어요. 그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친가 쪽으로 딸아이를 보낸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자라야 할 것 같은지까지도 제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유경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혹시라도 할머니나 삼촌이랑 같이 살고 싶진 않아? 유경이가 엄마한테만 솔직히 말해줘. 난 엄마랑 살고 싶어. 다른 사람은 싫어. 이제 아빠도 없는데 나한테 엄마까지 없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엄마도 유경이 못 보내. 엄마가 부족하지만 유경이 잘 키워볼게. 유경이도 엄마 믿어줘. 저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딸아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본인은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해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 8살, 고작 그 나이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다짐했죠. 죽는 순간까지 내가 딸아이를 무조건 책임지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아이와 단둘이 생활을 하게 되었죠. 딸아이도 처음엔 아빠가 없으니 많이 불안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요. 저희는 그렇게 영락없는 모녀 사이로 발돋움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지만 딸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삶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 김치 공장에 취직을 했죠. 딸아이에게 부족하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엄마, 나 오늘 시험 90점 맞았어. 엄마는 나 공부 잘하는 게 좋다고 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엔 100점 맞을게. 아이고, 우리 딸 고마워. 90점이라니. 성적 많이 올랐네. 다음번엔 진짜 100점 맞을 수 있겠다. 고마워, 유경아. 엄마가 유경이 때문에 힘이 난다. 우리 오늘 삼겹살 먹을까? 유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잖아. 엄마가 쏜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참 행복했죠. 딸아이도 제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딸아이에게 모든 과외라든지 학원을 보내주려고 밤낮으로 잔업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딸아이가 옆에 있어주니 참 원더우먼이 되는 것 같았죠. 아주 힘이 쏟아졌어요. 고단한 것도 잠시였으니까요. 밤낮 없이 일하는 날이 지속이 되었고, 딸아이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약대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경이가 약대에 들어가다니. 엄마, 정말 눈물 난다. 너희 아빠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아마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엄마,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나 버리지 않고 걷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다 알아. 나 키운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 반대를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엄마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겠지? 정말 고마워, 엄마. 밤낮으로 고생한 만큼 내가 보상해줄게. 아유, 말이라도 고맙다. 엄마는 정말 너 하나만 잘 되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가 더 고맙지. 항상 부족한 엄마였는데 네가 잘 자라준 덕분이야. 정말 엄마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이렇게 엄마가 키워준 거 소중한 은혜라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내 옆에만 오래 있어줘. 알겠지? 딸아이의 말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밤낮으로 고생한 나 자신이 오히려 치유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딸아이랑 얼마나 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저에게 잘했다고 해줄 것만 같은 날이었어요. 저 역시도 대견하면서도 딸아이도 대견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때부턴 본인이 용돈을 벌어 쓰더라고요.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에 저보고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참 기특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철이 금방 들었을까 하고요. 네가 알바는 무슨 알바야. 엄마가 용돈 다 대줄 수 있다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엄마도 이제 좀 쉬엄쉬엄 해. 나 과외 알바로 돈 많이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즐기면서 살아. 어?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기특하고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딸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때도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대학을 마치고 드디어 약사가 되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약사가 되었을 때 딸아이는 이제 모든 걸 잃었다는 기쁨으로 펑펑 울더라고요. 저를 껴안고 말이에요. 저 역시도 참 많이 울었죠. 저희 앞날에 정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이제 일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만 하면 정말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생각도 했죠.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너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업도 훌륭한데 대시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 예쁘잖아. 엄마는 이제 약사 된 건데 뭐. 만나는 사람 있긴 있어. 그 사람도 같은 동기여서 이번에 나랑 같이 약사 됐어. 근데 결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까진 모르지. 안 그래? 나중에 진지해지면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걱정 놔. 어머, 그래? 만나는 사람이 있긴 있어? 아니, 누굴까? 우리 딸 이렇게 푹 빠지게 한 남자가 누군지 궁금한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딸아이의 말에
참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남자이길 바랐죠. 착한 딸이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딸아이는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딱 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착하고 정말 제가 찾던 사윗감이었죠. 그리고 딸을 얼마나 아껴주던지. 유경이한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유경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유경이랑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유경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누군가 했더니 딸은 엄마 닮는다고 제 마음에도 아주 쏙 들어요. 엄마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가 행복하면 됐어. 우리 유경이한테 잘해줘요. 난 그거면 돼요. 우리 딸 행복해지는 거 그거 딱 하나면 돼.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모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말 놓으세요. 어머, 그럴까? 고마워. 우리 유경이 이른 나이에 철들어서 아휴, 좋은 날 이렇게 눈물이 난다니까. 주책이지? 딸아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제 마음에도 쏙 들자 그날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첫 만남이 지나고 좋은 날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 딸아이의 시댁 쪽에서 딸아이를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전 전혀 몰랐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딸아이의 표정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서요.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새 상준이도 안 데리고 오고 상준이랑 싸웠니? 요즘에 표정이 통 안 좋아, 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해, 엄마. 나 지금 너무 지쳐서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모른 척 해주라, 어? 왜 그러는 건데?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놔. 엄마가 모르는 게 어딨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상준 씨네서 그렇게 날 좋아하지 않으셔. 그냥 불우해 보이나 봐. 친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뭐야? 아니, 그게 왜 너 탓이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컸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우, 기가 막혀. 상준이는 뭐래? 아니, 진짜 이걸 왜 지금 말해? 혹시라도 너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니? 기가 막히네. 아우, 열분나 진짜.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 딸아이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댁 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무슨 잘못인지 가뜩이나 상처가 많은 앤데 또 상처를 주나 싶으면서 화부터 났습니다. 딸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전 사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유경이한테 들었어. 집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고. 참 놀랐어. 내가 말을 돌려 할 줄을 몰라. 자네 생각을 묻고 싶어. 전 유경이 절대 포기 못하죠.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마음의 그릇이 넓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님한테 유경이가 어떤 애인 걸 아는데
제가 그런 유경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저조차도 너무 죄송해요. 긴 말 안 할게. 더 이상 유경이한테 상처 안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한 번만 더 상처 주거나 했을 땐 그때 나도 유경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야. 남의 집 귀한 딸 눈에서 눈물 내는 게 어디 정상적인가? 그렇담 나도 우리 유경이 줄 생각 없어. 이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사이한테는 미안했지만 우리 딸이 마음 아파하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이는 제 말에 각성을 했는지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딸아이와 사이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딸아이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를 잃을 수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참. 이젠 괜찮아진 거야? 한참 표정도 어둡고 그렇던데 그래도 요샌 웃음도 되찾았네. 그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미안해 엄마. 걱정시켜서. 나 잘 살게. 지켜봐줘. 그리고 처음엔 반대하셨더라도 이젠 잘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엄마도 걱정은 넣어둬. 내가 누구 딸이야? 엄마 딸이야. 어디 가서든 정말 잘할 거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알겠죠? 그래도 걱정은 되지. 들어보니까 보통이 넘는 사람이던데. 아휴, 네가 잘할 수 있겠어? 너야 잘하겠지만 그쪽에서. 엄마, 나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걱정 넣어둬. 내가 사람 홀리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다고. 엄마가 나 예쁘게 키웠잖아. 믿어줘. 그렇게 딸아이의 걱정은 없어지는 듯 했죠. 저도 딸아이가 웃으니 저 역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혹여나 저 때문에 사돈집에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약사딸에 김치공장 다니는 엄마라니 이런 마음 말이에요. 딸에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상견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 마음이 참 좋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 웃어 보이노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가게 됐죠. 사돈댁을 저를 보고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그나마 사돈 어른은 저를 보고 인사를 해 보이셨지만 안사돈은 참 차갑게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냐는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유경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유경이 꼭 예쁘게 봐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네, 저도 말씀은 많이 들었네요. 일단 친모는 아니신 거죠? 그럼 남남이나 다름없네요. 아빠도 안 계신다고 하면.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유경이가 착하게 자란 것은 다 사부인 덕택이죠. 엄마, 말씀 가려하세요. 친엄마 못지않게 키워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뭐야? 너 나 가르치니? 그냥 전후 사정을 묻는 거잖아. 참나, 좋으시겠어요? 사이가 편도 들어주시고. 넌 어쩜 엄마 편은 들 생각도 안 하고?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말년에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같은 집안이랑 사돈을, 참나. 사부인께서 그런 부분 탐탁지 않아 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정말 곱게 키운 건 변함없으니 우리 딸은 좋게 봐주세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심성도 고운애예요. 다만 제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딸아이 하나만 봐주셨으면 해요. 핏줄도 아닌 남이
곱게 키워봤자지, 안 그래요? 뭐 말로야 곱게 키웠다곤 할 수 있겠죠. 본데 없이 자란 거 어떡하나? 아,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라 전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안사돈 정말 훌륭하십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전 혹시나 저 때문에 딸이 밉보일까봐 조마조마했었죠. 딸아이는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사돈어른한테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저를 두둔해준 건 고마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사돈들이 더 안 좋게 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어머님,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안 그러셨으면 해요. 저희 엄마 저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남이 평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 삼가주세요. 저도 불쾌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이렇게 본데 없는 게 티가 나는 거야.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너는 골라도 어딜? 꼭 지 같은 것만 골라요. 왜? 마음이 잘 맞디? 그래, 잘 맞겠지. 지랑 똑 닮은 여자라고 하니 어디 마음이 안 가고 배겨? 아휴, 그래도 그렇지. 어디 이런 집안을? 엄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발 좀 여기 어려운 자리예요. 네? 격식 좀 차려주세요. 뭐야?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만나더니 네 어미를 네가 가르친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가르쳐봐. 조용히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누구 하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그만 못해. 얼른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아들 가진 부모의 유세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유경아, 미안하다. 마음 풀으렴. 시합이 되는 자리와 시험이 되는 자리가 어쩜 이리 단판인지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꼭 이 집에 시집을 보내야 하나 생각했어요. 결국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지만 사위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와서 분가를 하면서 살 거고 필요하다면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전 그런 집에 귀하게 키운 딸을 보낼 수 없는 마음이 가장 크기도 했죠. 아무리 애원해도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 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나라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지금은 안 그래도 분명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님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난 우리 딸 고생하는 꼴 못 봐. 평생을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결혼해서는 편하게 살았으면 해. 필요하다면 저희 집이랑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유경이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할게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저희 엄마가 좀 심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경이 지켜줄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상처 줘서. 상준 씨랑 약속했어. 상준 씨는 본인 가족 안 보고 살아도 된대요. 그니까 허락해줘. 나도 엄마한테 막 하는 거 싫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고. 근데 상준 씨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 우리를 믿어줘요. 이거사, 너 시댁이랑 평생 인연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아? 지금은 좋아서 그렇다지만
너 고생길이 훤한데 엄마 보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아휴, 나도 모르겠다 정말. 네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지. 사위의 말에 딸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를 믿고 결혼을 시키기로 결심했죠. 무조건 분가를 하겠다는 조건과 최대한 시댁과는 절연하며 살다시피 할 거라고 했어요. 결혼은 허락할게. 우리 딸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 그런데 분가는 물론이고 시댁은 자주 안 갔으면 해. 갈 때마다 유경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나한테도 많이 오지 않아도 좋아. 그냥 둘이만 잘 살아.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유경이 상처 안 받게 정말 잘할게요. 아니,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잘 살게. 그리고 우리 허락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엄마가 무슨 심정으로 허락했는지 알아. 딸아이가 좋다고 하니 허락했죠.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쩜 이리 잘 컸을까. 남편이 있었다면 손 붙잡고 들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눈물이 뚝뚝 흘렀죠. 제가 이렇게 로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돈이 머리 손질을 다 마치고 로비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상견례 때 인상이 안 좋았던지라 사실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왕 오늘 식을 올리는 날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애들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나요? 사돈어른, 우리 유경이 잘 부탁드립니다. 전 그거면 되어요. 허참, 진자식 혼사도 아닌데 기어코 왔네. 그렇게 상견례 때 눈치를 줬건만 뻔뻔하게 쓰리. 뭐 딸한테 얻어먹을 콩고물이라도 있어요? 참나, 나 같으면 딸 낳기를 위해서라도 여긴 오지 않았을 텐데 남남인데 한복 입고 참나, 아휴. 사돈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끝마치고 인사하는 절 매몰차게 밀치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로비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사이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곤 본인의 어머니, 즉 제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노의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고요. 전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만해요, 제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좋은 날 또 내 앞길을 망치려 들어? 당신도 내 엄마 아니잖아. 내 계모잖아. 그런 당신이 여기서 이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장모님은 친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경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알아? 당신은 나 어떻게 키웠어? 매일 짓밟고 무시하고 나 혼자 큰 거나 다름없어. 알아? 뭐야? 어미 없는 거 걷어줬더니 이게 어디서 엄마 머리를 잡고 있어? 너 이거 안 나? 이럴 줄 알았어. 머리 검은 것들 거두는 게 아니었지. 네가 나한테 감히? 여보, 얘 좀 말려줘. 어디서 본데 없이 지 친엄마랑 천박한 건 똑같아가지고. 그 순간 보고 있던 유경이의 시아버지 되시는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뺨을 날리더라고요. 아들한텐 머리를 뜯기고 남편한텐 뺨을 맞고 날아간 모양새가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전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쳐다만 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떼더라고요. 자식 혼사길까지 망치는 당신이란 여자.
이제 절대 두고 못 봐. 살면서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상준이한테 당신이 어떻게 아는지? 그래도 어미 없는 자식보다 있는 게 낫겠다 싶어 참은 거야. 근데 당신이 사돈어른한테 그렇게 말할 처지가 돼?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워준다고 해놓고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상준이 당신한테 한 번도 아들인 적 없었어. 그저 나랑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둔 자식이었을 뿐이지. 이혼하자. 결혼식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정말. 뭐야? 내가 처녀 몸으로 시집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재산이 얼만데? 당신은 내 엄마인 적 없어. 아버지 돈이 좋아서 붙어 있었던 거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너무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사이의 모친도 친모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딸에게 친엄마가 아니라는 둥, 남이라는 둥, 그랬던 거였어요. 본인 마음이 졌다이니 제가 딸을 잘 키웠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결국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식은 취소가 되었어요. 일일이 오신 하객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식사까지만 대접했죠. 사위는 그 후로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와 잘 맞았나 싶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보여서. 장모님한테 그러는 모습 보니까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뻔뻔한가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사실 유경이한테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놀랐어요. 전 유경이랑 같은 처지인데도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땐 맡기는 일수였고 심지어 밟힌 적도 있었거든요. 어머닌, 아니 그 여잔 그저 아버지의 돈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 얘기를 차마 유경이한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힘들었겠어. 미안하네. 자네까지 그 엄마랑 한통 속으로 생각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어. 어린 나이에 엄마도 없이. 날 이제 엄마라고 생각해. 내가 우리 사이가 아닌 아들로서 잘해줄 거야. 나한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네. 우리 잘해보세. 사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동안 사위가 살아온 세월이 짐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잔 이혼을 당했고 그동안 의붓아들을 막대한 죄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죠. 똑똑한 사위는 이날만을 위해 계모한테 맞았을 때마다 사진으로 다 간직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모는 억울한지 항소했지만 모아놓은 재산 한 푼 없는 사람으로서 항소도 포기하더라고요. 결국엔 제 딸아이에게 연락까지 와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죠. 얼마나 웃기던지 소름도 돋았어요. 어쩜 사람이 그런지. 상준이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톡 남겨. 상준이한테 얘기 좀 잘해주렴. 그래도 내가 지 엄만데 안 그래? 너도 한땐 내 며느리가 될 뻔했으니 부탁 좀 한다. 너 믿을게. 상준이 보고 연락 좀 달라고 해줘. 연락 기다리마. 딸아이는 이 문자를 그대로 무시하였고 지금은 딸아이와 사이 모두 잘 살고 있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사돈어른도 저에게 따로 와서 사과를 하셨죠. 자기 와이프가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자긴 아빠 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헤아려지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엄마 없는 아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한 가정을 이뤄주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사위도 이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용서했더라고요. 지금은 딸아이, 사위 모두 시댁의 왕래도 잘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아이를 낳아서 요즘엔 손녀 보는 재롱에 아주 푹 빠져 있답니다. 친딸은 아니지만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정말 제 목숨보다도 중요한 딸이 제 옆에 있음에 항상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딸아이도 늘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다달이 딸과 사이는 저에게 생활비도 보내주고 사위도 저에게 친엄마처럼 정말 잘하려고 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모든 게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게 되고요. 아빠 없이 불쌍하게 자란 우리 딸이 그래도 지금에서야 완벽한 행복을 찾은 것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아마도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해줄까요? 남편도 딸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 내 딸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의 행복을 빌며 이 글을 마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